안녕하세요. 언택트 IR. 오늘은 스마트 페이 AI 전문기업 YGK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한국벤처경연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YGK의 대표님이신 송영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영석입니다. 서장범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장범입니다. 네, 전문적으로 스마트 페이를 하고 있는 우리 YGK와 함께 언택트 IR 질의 답변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가 굉장히 이슈화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게 이 시장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더 앞당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합한 기업인 YGK를 모시고 오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반갑습니다. 자, 회사에 대해서 업종이나 네. 사업 내용이나 앞으로 이제 시장 전략 네. 이런 걸 좀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12년 차를 맞이하고 있고요. 설립 이후로 핀테크에 집중해서 주로 병용 가맹점의 솔루션을 공급해 왔는데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AI 솔루션을 하는 사업부를 만들어서 AI 서비스를 얹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스마트 페이에 AI 기능을 얹은 스마트 페이 AI라는 솔루션을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비대면 거래라던가 이런 핀테크의 다양한 기술들이 담겨져서 꼭 수납창고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결제를 하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을 솔루션에 담아서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했던 기간이 있었고 그 준비했던 것이 가시화돼서 올 하반기 실적부터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회사의 데이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10년 넘게 이제 핀테크 쪽을 준비하셨고 병용 의원 전문으로 그리고 3년 전부터 AI 그리고 이제 스마트 페이 쪽 전문적으로 좀 하신다는 말씀하셨죠. 아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전도가 유망한 근데 오랫동안 고생하고 오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좀 준비해갖고 빛을 볼 시기였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가속화된다. 이런 거 맞을까요?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시대 상황에 좀 적합한 서비스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잠깐 저희가 한 지난 10년간은 주로 병의원 결제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에 출시한 스마트페이 AI는 병의원 가맹점이 아닌 일반 가맹점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카드사들과 준비하는 업체들, 저희 회사 준비 자체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저희가 했던 인더스트리에서 시작은 하지만 일반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건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라는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가맹점이든 간에. 그래서 그거에 맞는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의원 외에도 다양한 가맹점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재테크 강의를 할 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벌고 적게 쓰고 그 다음에 빨리 받고 늦게 주는 이걸 말씀드렸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말 그대로 까는 거죠. AI를 통해서 그런 회사 같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내로 상당히 기업들이 그 힘든 난관에 지금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상반기 손익이나 그 매출 영업 구조, 가결산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부터 상반기까지는 그 전체 한 20억 정도 매출액을 지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말 시점에 결산 마감 기준이기 때문에 거의 실현 가능한 수익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반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한 10억 정도 매출액이 더 지금 증가될 걸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기존의 스마트페이의 버전이 1.0과 2.0 버전에서 이번에 3.0 버전인 스마트페이의 AI 서비스가 그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 비대면 거래에 좀 적절한 어떤 서비스로서 장점만을 많이 좀 부각을 해서 만든 서비스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이제 지난 5월에 런칭을 해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도 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매출 이익 어떤 예상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적 분할된 YG AI의 인건비라든가 업무 전배된 인력들에 대한 판관비 부분에 이제 절감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말까지는 해서 한 50억 정도 매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도 한 작년 상반기까지가 한 15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한 5억 정도 이상이 성장한 거니까 30% 이상 30% 이상 상승. 예, 상승한 것으로 예. 지금 굉장히 사실은 성장을 많이 한 거죠, 그죠? 네, 성장률로 봤을 때는. 분기 말에 매출액이 많았던 부분은 기존의 스마트페이 AI 서비스 이외에 저희가 이제 그 분할 이전에 그 AI 프로젝트인 버추얼 어시스턴트 플랫폼이라는 밥이라는 AI 서비스 매출액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분할 이후에는 이 부분이 YG AI 쪽의 매출로 달성되긴 하겠지만 원인은 일단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AI와 관련된 플랫폼 납품된 매출 실적이 분기 말에 반영이 되어서 예, 그때 실적이 좀 좋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말씀드리면서 같이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그 하반기에는 그 스마트페이 AI 서비스의 매출 신장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분할로 인해서 판관비 부분에 있어서 아주 AI 관련 사업 부문의 그 인건비라든가 관련 비용들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액은 한 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판관비가 좀 전반기 때 한 8억 정도 들었다고 하면 하반기 때 한 4억 정도 수준으로 한 50% 이상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영업이익은 전반기 때 한 1억 정도였으면 하반기 때 한 5억 정도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온기 기준으로는 한 6억 정도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 한 37억 정도 했는데 네네. 50억 정도 내어가기 때문에 네네. 30% 이상 매출 성장을 네네. 기대하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익에 있어서도 네. 상반기는 한 5% 수준에 불과했으나 네네네. 하반기 때 그걸 훨씬 더 많이 해서 5억 네네. 정도면 10% 정도를 그렇습니다. 내다볼 수 있는 네네. 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네, 기대되는 시점이네요. 팩터가 딱 두 가지입니다. 스마트페이 AI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매출 신장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루틴하게 돌아가는 판관비 비용에 있어서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 상장, 굉장히 같이 성장, 되는 같이 동반해서 올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내용 중간중간에 네네. 그 회사 분할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이미 했던 분들은 YGK만 알고 있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YG AI라는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분할되는지, 향후 어떻게 이제 특히 이제 YGK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 이익이 뭐 손실되나? 뭐 갑자기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데 기존 주주분들이 어떻게 이제 분할돼서 어떻게 했는지 일단 두 회사의 그 분할 그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고 그 기존 주주들은 어떤 관계인지 그 정리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분할의 목적은 아시겠지만 그 언택트 시대 정부에서 엄청난 정책 지원을 예고하고 있고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YG케어가 올해 12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기회를 저희도 준비를 해왔는데 그런 정부에서 제공하고 준비하고 있는 기회가 일부 7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에 그 스타트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과 진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참여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오히려 역선택을 당하고 있는 경우를 좀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기회를 살리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분할의 목적이었고요. 기존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인적 분할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주주들의 지분 비율은 양사 동일하게 가져가게 되었고요. 물론 저희 회사에 투자한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양쪽의 기회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하반기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 기표에 있어서는 AI 솔루션 계약을 통해서 스마트페이 계약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대형병원 위주로 저희가 AI 솔루션을 납품을 하고 있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스마트페이만 결제 솔루션을 납품하는 게 좀 제한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결제 솔루션을 도입해서 오퍼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기능이 좋고 다양한 저희가 어필하는 기능을 발견을 하시면서도
바로 선택하기엔 명분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AI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어떤 수납 데스크에서 오지 않아도 되게 하는 기능이라던가 여러 가지 AI 솔루션에서 하는 수납의 기능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떤 결제 솔루션의 채택이 명분을 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스마트페이와 스마트 AI 그 두 가지 솔루션이 같이 병행을 하게 되어 있어서 동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다 보니까 핀테크 기업과 AI 기업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각각의 기회를 또 얻으면서 예. 또 실질적인 또 성장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확신이 실제로 들어서 효과도 보고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또 상반기, 하반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저희는 실적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회사 분할을 했는데 지금 원래 있는 YGK에서 YG AI를 인적 분할을 해서 만들었고 그 이유는 10년이 넘는 회사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나 이런 혜택에서 역선택으로 인해서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원래 이제 정부 사업은 보통 그 기간으로 했을 때 기업 설립일로부터 3년을 초기 기업으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의 초기 투자에 대한 거나 초기 지원에 관한 해주고 그 다음에 중기도 7년까지예요. 그래서 7년이 넘은 기업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했고 실제로 기업 전문적으로 페이 기업과 AI 기업을 분할함으로써 시장 전략적으로도 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고 기존 주주들하고는 인적 분할에 따른 주식의 양을 비례해서 나눴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오히려 같은 혜택을 볼 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금 이제 19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고 언택트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이미 설명 자체나 이 기업 특징 자체가 그게 위기 극복 전략 자체를 내포한 기업성이 강해서 오히려 위기가 아닌 기회적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나 투자자분들은 궁금할 수 있거든요. 네. 이해가시죠? 네, 네,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네. 앞으로 전략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AI로 기대되어 있고 있는 저희 회사의 전략이 결국은 가맹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매출이 걱정되고 또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가맹점마다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시대에 저희가 때마침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비용이 절감되는 솔루션이자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솔루션으로 어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준비가 아닌 준비된.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저희는 성장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게 뭐 인원이 늘고 조직이 는다고 해서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일감과 또는 프로젝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인력 충원과 조직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물론 그것을 뭐 무작정 인원 증가로 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팀장의 판단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에 대한 충원을 하면서 지금 올해 들어 1월 대비해서 현재 인원만으로도 상당 부분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말까지 지금 현재 인원과 조직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그것이 뭐 저희가 뭐 경영진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팀별로 사업 목표와 그것에 따르는 인원 충원에 대한 니드를 요청을 하고 그걸 경영진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바꿔 얘기하면 이것이 코로나 시대에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네네. 부서별로. 그리고 이를 자연스럽게 팀장 위주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창사 이래로 퇴사자가 퇴사율이 줄어드는 또 반대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조직이 탄탄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19가 저희한테는 기회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보면 이제 그 외국계 회사들이 부서나 팀별로 이렇게 많이 네네. 충원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런 구조인 것 같고 아까 그 IR 과정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게 좀 수평적 구도다. 네네네. 본인 우리 대표님 성함이 쌤이다. 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쌤. 이게 또
선생님처럼 선생님들 얘네들이 쌤이라 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하나 드리면 쌤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저도 어린 때 외국에 가서 썼던 이름이기도 한데 쌤이라는 것이 이번에 저희가 AI 특허 출원을 한 서비스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 서비스에서 준비하고 있는 솔루션이 홈페이지를 대체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AI 페이지로 바꿔가겠다는 미션을 좀 내부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홈페이지, 여태까지는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소비자가 찾았어야 되잖아요. 홈페이지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사이트 맵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은 인텐츠를 소비자가 발화를 통하거나 텍스트를 입력만 하면 바로 영접수로 연결해주는 AI 솔루션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명이 쌤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의사 선생님이 답변할 컨텐츠면 닥터 쌤이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답변할 사항이면 안내 쌤이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 선생님이 답변할 인텐츠면 간호사 쌤이 답변을 하는 그런 이제 특허를 내고 그걸 기술 개발을 통해서 서비스로 연결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우리 대표님 성함, 여가 성함도 쌤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쌤이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의사들을 찾을 때도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쌤이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쌤이 굉장히 대중화되겠네요. 네, 전국에 쌤이 깔리는 예. 세상을 그게 보고 목표시죠. 있습니다. 네네. 자, 쌤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쌤이라고 하는 서비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병원에 가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이 안에 데스크를 찾거나 아니면 간호 선생님 찾거나 접수 창구를 타서 사람을 찾아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쌤이 깔려 있는 병원에 가면 일단 로봇이 환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봇이 그 병원에 저희가 이제 쌤의 이름을 병원별로 네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근처에 있는 반호과학의 성형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반호라는 AI 직원을 파견해 나와 있는 거고, 바로선 병원은 예를 들어서 바로라고 하는 AI 직원이 이제 근무가 시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약간 유사한 그렇죠. 그래서 대적인. 네이밍과 캐릭터를 병원별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 AI 그렇게 직원이 당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누군가 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파견한 또 운영되고 있는 로봇에서 우리 병원은 AI 직원이 당신을 서비스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안내하는 역할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번호만 입력을 하면 그 AI 직원을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역할에서 출발을 하고요. 뭐 그것이 뭐 병상이 됐던 뭐 여러 가지 위치에서 어디서든지 불러올 수 있게 다양하게 QR 코드나 배너를 통해서 POP를 통해서 또 전화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도 병원에 오기 전에도 병원에 와서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그 AI 직원을 찾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AI라고 접목을 해서 어떤 질문들과 인텐츠가 들어왔을 때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원하는지를 이제 통계적으로 접목해서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병원에다가는 이제 그런 인텐츠를 학습이 안 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데이터들을 관리해주고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솔루션을 납품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파견한 AI 직원은 처음에는 좀 신입사원이고 멍청하고 그렇죠. 약간 학습이 안 된 반복적인. 상태에서 출발을 하지만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똑똑해지고 경력사원처럼 되는데 연봉은 안 오르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늦은 그런 솔루션이고요. 그래서 그 직원이 하는 일을 계속 늘려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가면서 병원별로 요구사항들을 반영해서 그 기능들이 또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늘어나는 일들을 또 다른 병원에 안내해서 이런 기능들을 직원한테 시키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병원별로 그 직원이 똑똑해지고 할 일이 많아지는 일을 해내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하시나요? 아니면 사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성모병원에 납품을 했을 때는 로봇을 외부 업체와 협업을 해서 만들었는데 한계가 일정 기간 한계가 있고 유지보수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를 자체적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납품돼서 훌륭하게 검증된 상용화된 로봇에 플랫폼을 얻는 일을 저희가 하고 납품을 하고 있고, 물론 자체적으로 이번에 을지병원이나 대형병원의 납품은 자체 최초로 이제 정부자금 받아서
자체 브랜드로 이제 로봇팀을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 브랜드로 병행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 브랜드 로봇이 역할을 할 것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시스템 그 기존 하드웨어 좀 사용하기 낫지 네. 소프트웨어를 오히려 전문화시키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차츰 의 규모가 커지고 쌤이 대중화 될수록 네, 그렇습니다. 진짜 쌤을 만들어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개발팀이 지금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팀장, 하드웨어 전문 개발자가 지금 관련돼서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초에는 그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가 추가 충원이 예정되어 있어가지고요. 구체적인 어떤 새로운 라인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로봇의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좀 반영을 해서 그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그림이 좀 나올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시장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언택트 비대면이 확장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AI에 맞는 시스템 이걸 하기 위해서 시장 확장이나 특히 아까 말한 로봇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홍보와 네. 이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주신다면 그 성과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까 이제 계속 그 SEM이나 AI 쪽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다른 또 신제품이나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보면. 근데 이제 가맹점 페이라고 해서 아까 잠깐 네, AI 네. 나왔어요, 그죠? 예. 그 IR 행사 맞습니다.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결국은 이제 쌤의 하나의 기능이고 뭐 병원이 바이랑 그 채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요청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의도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지금 직원 2명 이상이 코로나 문제를 하고 있어요. 뭐 어디를 갔다 왔느냐, 오염지를 갔다 왔느냐, 뭐 발열 몇 도이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부터 저희한테 이제 AI 직원이 하기를 원하시고 있고 그게 이제 서비스가 선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뭐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뭐 요구사항들이 담겨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수납 기능인 거죠.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수납 데스크에 가서 줄을 서거나 사람을 대면해서 결제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병원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카카오페이라든가 등등의 이제 간편 결제들을 담아내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뒷단의 시스템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자기 결제 카드를 한번 등록해 놓는다거나 계좌 정보를 한번 인증을 해 놓으면 간단한 핀 번호로 이제 카드를 꺼내지 않거나 결제 수단을 하지 않아도 이제 결제가 되는지 한 번만 하면 다음부터 예, 그것이 이제 대형 가맹점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병원별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 쌤이 수납을 고객에게 쉽게 받기 위해서 또 물론 그것만이 뭐 단순한 편리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병원 입장에서는 수술 절감 효과를 역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객한테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결제 정보나 결제 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소비자도 결제할 때마다 페이백이 생기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하면 편리하기도 하면서 안할 이유가 편리하게 누르는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연세 드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약간 제한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시대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AI 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고 또 소비자한테 혜택도 주는 그런 가맹점 페이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생을 기반으로 빅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네. 나중에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라든 건강식품이 좀 확장된 쇼핑몰을 만든다면 그렇죠. 추가적으로 네네. 또 혜택도 네. 받습니다. 서로 유인할 수 있는 다이렉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을 거의 다 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YG 케어 그다음에 이제 YG AI 네. 이게 이제 대부분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앞으로 만약에 이제 이걸 보시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 출자자들 이런 분들에게 혹시 드릴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위기가 기회이고 기회가 또 위기가 되는 경험을 사업 10년 년 하면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를 보고 달려오면 그 결과가 돌아오는 경험을 하기보다는 반대 경험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히려 과정을 즐기고 방향을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힘든 과정이었고 그 사이에서 조직이나 인원에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그 방향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사실 투자한 이후에 많이 좀 더뎠고 또 실적이 많이 안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만 또 그런 준비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2020년이 그
그 준비했던 방향이 실적이 나온 첫 원년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 회사를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고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서울대 나오셨죠? 아, 네 그렇습니다. 공인 회계사시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제 4차 산업, 신산업에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실 10년 이상 달려왔거든요. 중간에 이제 그 안정된 삶을 포기하면서 그것보다 훨씬 더 힘든 경험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빛을 발하기 시작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잘 관리를 하고 그 방향은 맞으니까 그게 우리가 추진 속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응원과 투자와 후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언택트 IR AI 스마트페이 전문 AI 기업인 YGK를 모시고 앞으로 YGK와 분할된 YG AI 비영우원 전문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더 확장된 AI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성장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 그다음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